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국정의 바른 소리를 전합니다. 8월 1일 목요일 KTV 대한뉴스 시작합니다. 대통령실이 중동 정세 관련 안보 경제 합동 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적 대비책과 함께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을 검토했습니다. 최근 북한의 수해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우리 정부가 물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지원 품목과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 북한 적십자회와 협의를 준비하고 있습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에게 집단 분쟁 조정을 지원합니다. 오는 9일까지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습니다. 중동 지역에서 확전 우려가 커지고 있는 가운데 대통령실이 중동 정세와 관련한 합동 점검 회의를 열었습니다. 외교적인 대비책과 함께 현지 교민의 안전 문제가 집중 논의됐는데요. 유사시엔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혜진 기자의 보도입니다. 팔레스타인 무장정파 하마스의 최고 정치 지도자인 이스마일 하니예가 암살되면서 중동 지역에 전운이 감돌고 있습니다. 친이란 무장 세력 헤즈볼라 최고 사령관 사망도 공식화됐습니다. 이스라엘은 중동이 보복하면 맞보복이 이어질 수 있다고 경고한 상황입니다. 중동의 확전 우려가 커지는 가운데 대통령실은 장호진 국가안보실장, 성태윤 정책실장 공동 주재로 중동 상황 관련 안보경제 합동점검회의를 열었습니다. 중동 지역 정세가 우리 안보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점검하고 대응 방향을 논의하기 위한 회의입니다. 참석자들은 현 상황에 대한 관련 국가들 입장과 앞으로의 정세 전망을 분석하고 외교적 대비책을 논의했습니다. 현지 교민 안전과 유사시 교민 철수 대책도 검토했다고 대통령실은 밝혔습니다. 이후 상황 전개에 따라 부처별로 필요한 조치를 취할 계획입니다. 외교부도 앞서 본부 공관 합동 상황 점검 회의를 열어 재외국민 안전 확보에 만전을 기했습니다. 레바논 등 여행경보 3단계가 발령된 국가에 체류 중인 우리 국민에게는 계속해서 출국을 권고할 방침입니다. 경제적 영향 관련 대응책도 논의됐습니다. 참석자들은 중동 사태로 국제 유가가 상승했지만 원유, 가스 수급과 유조선 운항 등 국내 수급 영향은 없는 걸로 판단했습니다. 국내외 금융시장도 미국 통화정책 변화 이슈에 더 큰 영향을 받는 등 대체로 안정적인 상황이란 평가입니다. 단 앞으로 중동 지역 정세가 급변할 가능성도 있는 만큼 높은 긴장감을 갖고 국내외 시장 모니터링을 유지할 방침입니다. 이상 징후가 발생하면 단계별 대응 매뉴얼에 따라 필요한 조치가 즉각 이뤄지도록 긴밀히 협의하기로 했습니다. KTV 이혜진입니다. 최근 북한의 수해 피해가 상당한 걸로 알려진 가운데 정부가 대한적십자사를 통해서 물자 지원에 나서기로 했습니다. 뉴스룸에 나와 있는 취재기자와 함께 자세한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자, 김유리 기자, 적십자사가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해서 긴급 브리핑을 했죠? 네, 그렇습니다. 대한적십자사는 브리핑을 열고 최근 북한 지역에 내린 집중호우로 북한 주민들에게 많은 피해가 발생한 것으로 알려졌다고 발표했습니다. 그러면서 우선 폭우로 인해 큰 피해를 입은 북한 주민들에게 깊은 위로를 전하고 북한에 물자를 지원하겠다는 의사를 밝혔습니다. 자, 북한이 워낙 폐쇄적인 사회라서 정확한 파악은 힘들다고 하더라도 지금 수해 피해가 어느 정도로 심각한 수준인가요? 네, 지난달 27일 폭우로 인해 압록강이 범람하면서 큰 피해를 입은 것으로 보입니다. 통일부는 위성 분석 결과 위화도 전체와 의주군, 자강도 만포시까지 침수가 식별되고 있다고 밝혔는데요. 이로 인해 주택 4,100여 세대와 농령지 3,000여 정보, 즉 900만 평가량이 침수된 것으로 추산됩니다. 여기에 더해 공공건물, 도로, 철길 등도 물에 잠겼고요. 인명피해도 상당한 걸로 파악됩니다. 북한 매체에 따르면 이번 홍수로 5,000명이 고립되고 4,200명이 구조됐습니다.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2020년 7월 코로나 발생 이후 4년 만에 정치국 비상확대회의까지 소집한 것으로 알려졌는데요. 수해와 관련한 회의 소집은 집권 이후 처음입니다. 네, 생각 이상으로 심각한 수준인데요. 그러면 적십자사가 밝힌 이 지원 내용은 어떤 것들입니까? 네, 대한적십자사는 북한 주민들이 처한 어려움에 대해서 인도주의와 동포애로서 이재민들에게 필요 물자들을 지원하겠다고 했습니다. 관련 발언 들어보시겠습니다. 우리 측은 북한 주민들이 처한 인도적 어려움에 대해 인도주의와 동포애의 견지에서 북한의 이재민들에게 긴급히 필요한 물자들을 신속히 지원할 용의가 있음을 밝힙니다. 또한 지원 품목과 규모, 지원 방식 등에 대해서 북한 적십자회 중앙위원회와 협의할 준비가 돼 있다며 조속한 호응을 기대한다고 전했습니다. 네, 대북 수해 지원과 관련한 내용을 취재기자와 살펴봤습니다. 김유리 기자, 수고 많았습니다. 전국적으로 폭염이 이어지는 가운데 한덕수 국무총리가 관계부처와 지자체에 폭염 대응을 철저히 하라고 긴급 지시했습니다. 한 총리는 무더위 쉼터 등 폭염 저감 시설 운영 현황과 택배 근로자 등 온열 질환 예방 조치 이행을 집중 점검하라고 주문했습니다. 정부는 7월 31일 오후 7시부로 중대본 비상 1단계를 가동해 폭염에 총력 대응하고 있습니다. 태풍과 국지성 호우 등 여름철 재난에 대한 사전 대비의 중요성이 커지고 있는데요. 정부가 선제적 대응의 일환으로 풍수해가 빈번한 지역을 풍수해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침수 예방 사업을 진행 중입니다. 윤현석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나주 도심을 관통하는 나주천. 집중호우와 태풍 때마다 범람해 인근 주택가와 농경지엔 침수 피해가 빈번하게 발생합니다. 특히 지난 2012년엔 태풍 볼라벤으로 인해 나주시 배재배 면적의 절반에 달하는 1,434헥타르가 풍수의 피해를 입기도 했습니다. 이에 행정안전부는 지난 2019년 나주천 일대를 풍수의 생활권으로 지정하고 선제적 대비에 나섰습니다. 집중호우 시 나주천 범람으로 인한 시가지 주택 침수를 예방하기 위해 사업비 400억 원을 들여 배수 펌프장과 유수지를 추가로 설치합니다. 교량 11곳을 재가설하고 배수로도 정비했습니다. 환경부는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함께 진행 중입니다. 생태하천 복원 사업을 통해 100년 빈도의 홍수량이 확보되면서 나주천의 치수 기능이 대폭 확대될 전망입니다. 내년 완료를 목표로 종합정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이상민 행안부 장관이 현장을 찾아 정비 상황을 점검했습니다. 이 장관은 현장을 살펴본 뒤 나주천이 풍수의 예방 기능을 할 수 있도록 사업 관리에 만전을 기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나주천 지역의 종합 정비 사업이 마무리되기 전까지 혹시라도 갑작스러운 호우나 침수 피해가 발생해서 인명 피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저희가 사전 대비를 충분히 하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고 지금 공사 현장을 잘 관리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이 장관은 또 생태물길 공원 조성도 차질 없이 이뤄질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는 한편 지자체와 협력해 비상시 저지대 지역 주민들이 안전하게 대피할 수 있는 방안도 마련하겠다고 밝혔습니다. KTV 윤현석입니다. 한국소비자원이 티몬과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를 대상으로 집단 분쟁 조정을 지원합니다. 오는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신청을 받는데요. 자세한 신청 요건과 절차를 문기혁 기자가 전해드립니다. 입점 판매자에게 최소 2천억 원 이상의 판매 대금 정산 지연이 발생한 티몬 위메프 사태. 정산을 받지 못한 일부 판매자들은 소비자가 결제한 거래를 취소하는 등 소비자 피해로 이어졌습니다. 정부가 신용카드사와 결제 대행업체 등의 협조를 요청해 환불이 이뤄지고 있지만 일부 소비자들의 피해는 여전합니다. 이런 피해자들을 위해 한국소비자원이 집단 분쟁 조정을 지원합니다. 대상은 티몬 위메프에서 여행, 숙박, 항공권 환불을 받지 못한 피해자입니다. 소비자원은 가장 많은 상담이 몰린 여행 관련 상품부터 집단 분쟁 조정을 지원하기로 했습니다. 신속한 소비자 피해 구제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이번 주부터 여행, 숙박, 항공권 분야에 대한 집단 분쟁 조정 신청 접수를 받겠습니다. 소비자원이 오전 9시부터 온라인 신청을 받은 결과
오후 4시 기준 1,732건이 접수됐습니다. 7시간 만에 1,700건을 넘어선 겁니다. 신청은 오는 9일까지 소비자원 홈페이지에서 할 수 있습니다. 참가 신청을 하고 인적사항과 티몬 위메프 계정, 판매자 정보, 구매 내역 등을 제출하면 됩니다. 또 환급을 요구한 증빙자료와 계약 불이행에 대한 증빙자료도 필요합니다. 이런 가운데 검찰은 티몬과 위메프 본사, 모 회사 큐텐그룹의 구영배 대표 자택 등을 압수수색했습니다. 이들은 자금 경색으로 판매 대금을 제때 지급하기 어려운데도 판매자들과 계약을 유지하고 소비자의 결제 대금을 다른 용도로 사용했다는 의혹을 받고 있습니다. KTV 문기혁입니다. 한미 두 나라군이 핵과 재래식 무기의 통합과 관련한 첫 도상 연습, 즉 토이형 훈련을 시행했습니다. 한편 북한의 핵과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오는 10월 우리 군 내에 창설됩니다. 박지성 기자가 보도합니다. 한미 합동참모본부와 주한미군사령부가 1일까지 4일간 핵 재래식 통합 방안을 논의하는 도상 연습을 가졌습니다. 지난 7월 30일부터 오늘까지 캠프 험프리스에서 핵 재래식 통합 도상 연습인 아이언 메이스 24 훈련을 실시합니다. 도상 연습은 지도 위에 군사시설을 표시해가며 실제 작전을 논의하는 것으로 토이형 훈련으로도 불립니다. 이번 훈련은 한미 군 당국이 처음 실시하는 것으로 지난해 4월 한미 정상이 채택한 워싱턴 선언 등에 따라 이행된 겁니다. 한미 양측은 유사시 미국의 핵 전략 자산을 활용한 작전과 한국의 재래식 능력 지원을 비롯해 확장 억제 강화 방안을 논의했습니다. 또 앞으로도 도상 연습을 지속해 나간다는 방침입니다. 이런 가운데 북한의 핵 미사일 위협에 대응하는 전략사령부가 올해 10월 창설됩니다. 합동참모본부 산하로 우리 군의 전략 자산을 통합 지휘하며 적의 핵 대량 살상 무기 공격을 억제하는 임무를 맡게 됩니다. 창설되는 전략사령부는 한미 일체형 확장 억제의 주역으로 고도화된 북한의 핵 위협으로부터 우리 국민들을 안전하게 보호하는 데 핵심적인 역할을 수행할 것입니다. 전략사는 미사일과 사이버, 무인기, 특수 임무 분야의 부대를 두고 한반도 안보 위기가 고조되면 해군과 공군 전략 자산에 대한 작전 통제권도 갖게 됩니다. 또 미군 주요 부대와 공조해 한미 핵 재래식 통합 발전을 논의하고 이와 연계된 훈련도 주도할 예정입니다. KTV 박지선입니다. 국방부가 장병들의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를 보완 발간했는데요. 특히 독도를 분쟁 지역으로 표기했던 부분을 삭제하고 명백한 우리 고유 영토라는 점을 확실히 했습니다. 또 북방 한계선에 대한 명확한 사수 의지도 반영됐습니다. 김민아 기자입니다. 장병의 정훈 교육을 위해 5년 주기로 발간하는 정신전력교육 기본교재. 국방부가 독도 기술과 표기 오류를 수정한 보완본을 발표했습니다. 지난해 말 독도를 영토 분쟁 지역으로 표기해 논란이 일었는데 이를 바로잡은 겁니다. 7-1절 234쪽에 독도는 역사적, 지리적, 국제법적으로 명백한 우리 고유의 영토이며 우리 군은 독도에 대한 어떠한 도발에도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응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지속적으로 독도에 대한 우리의 주권을 수호해 나갈 거라는 내용을 실었습니다. 독도 표기가 누락됐던 지도 11곳도 대한민국 국가지도지 표기 방식을 준용해 모두 표기가 추가됐습니다. 쟁점이 됐던 한일 관계 부분 기술도 바뀌었습니다. 일부 정치 지도자들의 왜곡된 역사 인식과 독도에 대한 부당한 영유권 주장 등에 대해서는 단호하고 엄중하게 대처한다는 내용이 추가된 겁니다. 이 밖에도 NLL 사소 의지를 반영하고 2023년 말 기준으로 현황을 최신화했습니다. 국방부는 지난 1월부터 3월까지 전 부서가 참여하는 윤독회를 실시해 내용을 검토하고 국립외교원 등 공신력 있는 기관과 전문가들의 대면 토의를 통해 교재의 완전성을 높였다고 설명했습니다. KTV 김민아입니다. 어두운 현장을 찾아내 드러내는 현장 고발입니다. 마약은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으로 은밀하게 거래되며 점차 우리 일상으로 파고들고 있는데요. 실제로 취재진이 마약을 사겠다고 연락해 봤더니 단 몇 분이면 구할 수 있었습니다. 김창규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풀숲을 들추자 누군가 숨겨둔 대마초 뭉치가 나옵니다. 계단 아래서는 하얀 가루가 담긴 봉투가 발견됩니다. 필로폰입니다.
이렇게 평범한 주택가의 환풍기 틈이나 이 우편함처럼 마약을 숨길 수 있는 곳에 판매책이 마약을 숨겨놓으면 구매자가 가져가는 식으로 거래가 이루어집니다. 이른바 던지기 수법입니다. 지난달 20일에는 서울의 한 주택가를 돌며 같은 방법으로 마약을 유통하던 남성이 추격전 끝에 검거됐습니다. 경찰이 회수한 필로폰은 약 46g, 1,550명이 투약할 수 있는 양입니다. 마약 사범은 증가하는 추세입니다. 클럽과 유흥업소를 주로 이용하는 20대와 30대가 절반 이상을 차지합니다. 이처럼 마약은 우리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습니다. 저한테 혹시 할 의향이 있냐, SNS 통해서 그걸 구한다고 저한테 얘기를 하더라고요. 쉽게 구할 수 있다라고 얘기를 했어요. 그렇다면 마약은 얼마나 쉽게 구할 수 있을까? 텔레그램에 마약을 뜻하는 은어를 검색하자 대화방 여러 개가 뜹니다. 수백 명이 들어와 있는데 불과 며칠 전까지 거래가 이루어졌습니다. 판매책은 최근까지 활동한 것으로 뜹니다. 직접 대화를 시도해봤습니다. 인증을 요구하더니 인증 없이는 마약을 판매할 수 없다는 답이 옵니다. 비트코인으로 거래한다며 코인이 없으면 대행사를 알려주겠다고 안내까지 합니다. 판매책은 자세한 구매 방법을 안내하고는 비트코인을 보내면 마약을 수령할 수 있는 좌표를 보내주겠다고 했습니다. 단 몇 분이면 이 스마트폰으로 마약을 구할 수 있는 겁니다. 경찰은 오늘부터 4개월 동안 마약류 집중 단속에 나섭니다. 마약 유통망을 차단하기 위해 제조, 밀수 등 공급 사범 검거를 중심으로 한 단속을 이어갈 예정입니다. 하지만 국내 마약 유통이 텔레그램과 다크웹 등으로 은밀하게 점조직적으로 이루어져 검거와 단속이 어렵다는 목소리가 나옵니다. 텔레그램이나 다크웹 이런 것들을 이용하고 있기 때문에 수사관들이 사실 신분 유상 수사를 하지 않게 되면 검거하기 힘들어요. 수요 사단 정책을 위해서는 우리 수사기관이 신분 유상 수사를 적극적으로 활용해야 한다. 일상 속으로 파고들고 있는 마약. 더 퍼지기 전에 마약을 뿌리 뽑을 수 있는 대책이 필요한 때입니다. KTV 김찬규입니다. 진통제와 식욕억제제 같은 의료용 마약은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정해진 복용 방법을 안 지키면 본인도 모르는 새 약물에 중독될 수 있기 때문인데요. 지난 1년 사이 약물을 오남용한 의료용 마약 사범이 2배 가까이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계속해서 김경호 기자의 보도입니다. 피부에 붙이는 마약성 진통제 펜타닐 패치. 진통 효과는 모르핀의 200배 정도로 극심한 고통을 겪는 중증 환자가 주로 사용합니다. 하지만 펜타닐은 일반 환자도 통증을 호소하면 병원에서 어렵지 않게 처방받을 수 있습니다. 가격까지 저렴하기 때문에 청소년 마약 문제의 원인으로도 지목됐습니다. 지난해 여성가족부가 발표한 청소년 유해 환경 실태 조사에 따르면 청소년 10.4%는 펜타닐 사용 경험이 있다고 답했고, 1일 가운데 94.9%가 병원을 통해 처방받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그저 약인 줄 알았던 진통제와 수면제, 식욕억제제, 우울증 치료제 가운데 일부 품목은 의료용 마약류에 속한다는 사실 알고 계셨습니까? 식약처에 따르면 지난해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은 국민은 1,991만 명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 10명 중 4명은 의료용 마약을 처방받았던 거죠. 문제는 처방자 가운데 의료용 마약을 오남용하는 사례가 적지 않다는 겁니다. 다시 말해 불법 마약의 대체제로 합법을 가장한 의료용 마약을 사용하는 중독자가 늘었는데요. 경찰 조사 결과 약물을 오남용한 의료용 마약 사범은 전년 대비 2배 가까이 증가했습니다. 마약에 빠지면 도파민이 한 번에 비정상적으로 많이 쏟아져 나와 뇌 보상 회로가 망가지게 됩니다. 다시 말해 마약 없이는 일상생활을 영위할 수 없게 되는 겁니다. 마약 중독은 기억력 감퇴나 면역력 저하 등 신체적 증상을 동반하기도 합니다. 특히 의료용 마약은 환자 본인도 모르는 사이 약물 중독에 빠질 수 있어 적절한 예방 교육이 필요합니다. 오히려 처방받은 약에 의한 그런 중독자가 훨씬 더 많은 걸로 이미 오래전부터 나와 있습니다. 그래서 병원에서 처방받는 약이라고 해서 무조건 다 안심할 게 아니고 의사와 잘 상의해서 필요한 어떤 정확한 용도와 용량을 잘 지켜서 조심하면서 사용하는 게 마약하다고 이제 그렇게 말할 수가 있겠죠. 마약 중독은 국립부곡병원과 시립은평병원, 중독재활센터 등에서 무료로 치료받을 수 있습니다. 한국마약퇴치운동본부에서 마약 중독 관련 상담도 가능합니다. 식약처는 사용하고 남은 의료용 마약은 약국에 다시 반납할 것을 당부했습니다.
의료용 마약 수거는 6개 광역시와 경기도에 소재한 종합병원 인근 약국 100여 곳에서 가능합니다. KTV 김경호입니다. 번잡한 도심을 떠나 농촌에서 숙박하며 휴식을 즐기는 이른바 촌캉스가 요즘 인기입니다. 그런데 여기에 사용되는 많은 농막들이 불법이란 점이 문제로 떠오르고 있는데요. 정부가 올해 연말부터 농촌 체류형 쉼터를 도입하기로 했습니다. 보도에 이리나 기자입니다. 농촌에 체류하는 생활 인구를 늘려 농촌 소멸 위기에 대응하기 위한 농촌 체류형 쉼터가 오는 12월 본격적으로 도입됩니다. 농촌 경제 활성화는 물론 그동안 농막을 사용해온 농민과 귀촌인의 불편을 개선하고 불법으로 증축하거나 숙박용으로 사용해온 일부 농막시설을 양성화하기 위해서입니다. 기존의 농막은 20제곱미터 이내 규모의 휴식용이나 창고용으로는 이용 가능하지만 새롭게 도입될 체류형 쉼터의 경우 숙박이 가능한 건 물론 데크와 정화조 등 부속 시설을 빼고 기존의 농막보다 약 1.6배 큰 33제곱미터 이내로 설치할 수 있습니다. 다만 내구 연한을 고려해 최장 12년까지 사용할 수 있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허용합니다. 또 사람의 거주를 전제로 하는 만큼 소방차나 응급차량 통행이 가능한 도로에 접한 농지에만 설치하도록 하고 소화기와 단독 경보형 감지기도 반드시 설치하도록 규정했습니다. 아울러 쉼터와 부속시설을 합한 면적의 2배 이상의 농지에서 농사도 지어야 합니다. 앞으로 오는 12월까지 농지법 하위 법령을 개정하여 연내 가설 건축물 형태의 농촌 체류용 쉼터를 시행할 수 있도록 하고 농촌 체류용 쉼터가 정착되면 농촌 생활 인구 확산 및 기농기촌 증가를 통해서 농촌의 지역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이와 함께 기존 농막의 농촌 체류형 쉼터 전환과 편의성 개선 작업도 이뤄집니다. 정부는 사실상 임시숙소로 이용해온 기존의 불법 농막이 농촌 체류형 쉼터 설치 기준에 맞을 경우 3년 안으로 소유자 신고 등의 절차를 거쳐 전환을 허용할 방침입니다. 또 휴식용이나 창고 등 원래 목적으로 사용해온 농막은 농막 면적과는 별도로 데크와 처마, 정화조 설치를 허용하고 주차장도 한 면에 한해 마련할 수 있도록 했습니다. 정부는 기존의 불법 농막에 대해서는 3년의 유예 기간이 지나면 처분에 나서는 한편 내년부터는 지자체가 단지를 조성해 개인에게 임대하는 방식도 시행할 수 있도록 법 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KTV 이리나입니다. 앞서 보신 것처럼 농촌의 생활인구 유입에 더해서 농촌의 문화 자원을 활용한 관광 활성화에 정부가 팔을 걷어붙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지역 문화 활성화를 돕는 문체부와 농촌 관광을 지원하는 농식품부가 힘을 합치기로 했는데요. 그 현장을 최다희 기자가 따라가 보았습니다. 모가 파랗게 자라고 있는 논에 오리 가족이 들어갑니다. 하얀 오리들은 유기농법의 주인공입니다. 충남 홍성군은 국내 최초로 오리농법을 시작한 친환경 마을로 유명합니다. 이곳은 유기농업을 주제로 다양한 체험을 해볼 수 있는 문당환경 농업마을입니다. 문화체육관광부는 이곳을 로컬백으로 선정해 지역관광 활성화를 위해 힘쓰고 있습니다. 유인촌 문화체육관광부 장관은 로컬로 캠페인 8번째 지역으로 홍성을 찾아 지역의 명소와 즐길거리를 둘러봤습니다. 문화도시라고 해서 뭔가 이런 문화적인 시설을 만들고 이런 개념보다는 저는 이 홍성이 정말 걸맞게 일단 여기 사시는 분들의 삶의 질이 좀 좋아져야 되고 이런 문화도시를 통해서 유 장관은 광천김 생산공장과 토굴 새우젓을 보관하는 자연토굴을 방문해 홍성 지역의 특산품을 점검했습니다. 홍성 지역의 곡물을 활용한 수제 맥주를 맛보며 지역 창업자들의 건의사항을 청취하는 시간도 가졌습니다. 유 장관은 또 홍성을 찾은 송미령 농림축산식품부 장관과 함께 지역문화 발전과 농촌관광 활성화를 위한 협업 의지를 다졌습니다. 우리 농식품부와 문화부가 앞으로 다양한 측면에서 협업을 한다면 우리 농업도 살리고 농촌도 살리고 대한민국의 문화를 풍부하게, 풍요롭게.
두 장관은 문체부의 로컬백 관광 지원 정책과 농식품부의 농촌 관광 지원 사업을 연계해 정책 상승 효과를 높일 것이라고 강조했습니다. 문체부와 농식품부는 이번 협업을 시작으로 가고 싶고 머물고 싶고 살고 싶은 지역을 만들기 위한 협력을 이어갈 계획입니다. KTV 최다입니다. 아이들이 모래 놀이터에서 자유롭게 놀듯이 기업들에게 일정 기간 규제를 풀어주는 제도, 규제 샌드박스인데요. 도입 5년째인데 정부가 방식을 개선합니다.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을 강화해서 심의가 지연되는 걸 막기로 했습니다. 김용민 기자의 보도입니다. 2019년 국내에 도입된 규제 샌드박스는 기업들의 신기술 혁신 사업을 위해 한시적으로 규제를 면제 또는 유예해주는 제도입니다. 지난 5년 동안 이를 통해 1266건의 사업이 승인됐고 308개의 관련 법령이 개정됐습니다. 자율주행 기술, 콘택트렌즈 온라인 구매 등 다양한 사례가 개선됐습니다. 정부가 제도 시행 5년 만에 운용 방식을 바꾸기로 했습니다. 한덕수 국무총리는 여전히 기업의 혁신을 가로막고 제한하는 크고 작은 규제들이 곳곳에 남아있다며 애로사항을 해소하겠다고 강조했습니다. 민간 중심의 중립적인 위원회를 구성하여 부처 이견 조정을 강화하고 규제 특례 승인 시 부과 조건을 최소화함으로써 사업자가 신속하게 사업을 개시할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정부는 신산업규제혁신위원회의 기능을 확대해 이견 사항에 대한 조정 역할을 강화합니다. 이에 관계자와 규제 부처의 반대가 심할 경우 심의 절차가 상당 기간 지연된다는 현장의 지적을 반영한 겁니다. 이와 함께 심의와 실증 진행, 법령 정비 등 단계별로 지연되거나 장기화되는 상황을 고려해 신속성을 최우선으로 적용할 방침입니다. 이런 샌드박스가 단계별로 진행되는데 그 실정 단계별로 운영 애로사항을 개선하는 내용들입니다. 또 8개의 규제 샌드박스별로 각각 이루어지는 과제 관리가 통합됩니다. 현재 분야별로 절차와 기준이 달라 사업자들의 어려움이 제기됐습니다. 정부는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적용되는 표준 업무 처리 절차를 마련해 제도를 운영하기로 했습니다. KTV 김용민입니다. 전국 수련병원에 올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총 104명이 지원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보건복지부에 따르면 하반기 전공의 모집에 지원한 인턴은 13명, 레지던트는 91명으로 전체 지원자 가운데 서울 주요 5개 병원에 지원한 전공의는 45명으로 집계됐습니다. 복지부는 전공의들에게 수련 복귀의 기회를 보장하기 위해서 이달 중 추가 모집을 실시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국장을 더 촘촘히 살펴봅니다. 보도자료 브리핑입니다. 푹푹 찌는 무더운 날씨에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체감온도가 35도 내외로 올랐는데요. 폭염 피해를 막기 위해 각 지자체가 8만 1천여 개의 폭염 예방 물품과 12,400개의 양산을 보급하기로 했습니다. 우선 야외 근로자와 농어업인에게 쿨토시, 쿨스카프 등이 담긴 보냉장구 꾸러미 609개를 배부하고 133개소의 온열 질환자 발생에 대비한 응급 대처 꾸러미도 비치합니다. 또 독거 어르신, 노숙인 등 폭염 취약계층을 대상으로 부채, 선풍기, 쿨타올 같은 폭염 피해 예방 꾸러미와 7만 7천여 개의 개별 물품을 보급할 예정입니다. 마지막으로 시민들이 쉽고 편하게 양산을 빌릴 수 있는 양심 양산 대여소도 운영하는데요. 행안부는 9월 30일까지를 폭염 대책 기간으로 정하고 실시간 피해 상황을 확인하고 있다며 폭염특보 시 야외 활동을 자제해달라고 당부했습니다. 본격적인 여름 휴가철, 시원한 물놀이 즐길 때는 물놀이 사고에 각별히 유의하셔야겠습니다. 최근 5년 동안 물놀이 사고로 사망한 사람은 총 122명으로 이 중 절반에 가까운 58명이 8월 중에 사고를 당했는데요. 원인은 수영 미숙이 36%로 가장 많았고 구명조끼 미착용 등 안전 부주의 33%, 음주 수영 17%, 높은 파도 휩쓸림이 9%였습니다. 이 같은 물놀이 안전사고를 예방하기 위해서는 물놀이 금지 구역은 반드시 피하고 이한류 발생, 해파리 출몰 정보도 사전에 파악해야 합니다. 또 물에 들어가기 전에는 준비 운동으로 몸을 충분히 풀어주고 자신의 체형에 맞는 구명조끼를 착용해야 합니다. 몸 상태가 좋지 않거나 술을 마신 후에는 절대 물에 들어가면 안 된다는 점도 명심하시기 바랍니다.
제로 열풍이 부는 요즘 다이어트 목적으로 제로 음료 찾는 분들 많으시죠? 한국소비자원이 제로 음료 14개 제품의 안전성과 표시 실태, 가격 등을 조사했는데요. 그 결과 제로 음료의 당류 함량은 모두 제로 슈가 표시 기준에 적합했고 열량도 일반 탄산음료의 1에서 22%로 나타나 상대적으로 낮았습니다. 또 설탕 대신 첨가한 감미료 역시 일일 섭취 허용량 대비 높지 않은 수준이었습니다. 하지만 소비자원은 다이어트나 당뇨병 치료 등의 목적으로 제로 음료를 섭취하는 건 권하지 않는다고 전했습니다. 에리스리톨 등의 감미료는 과다 섭취 시 설사를 유발할 수 있고 제로 콜라도 일반 콜라처럼 카페인을 함유하고 있기 때문에 섭취량을 조절해야 한다는 건데요. 건강을 위해서는 일반 가당 음료는 물론 제로 음료 섭취를 줄이고 가급적 물로 대체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일상 속 상쾌한 휴식처가 되어주는 도시숲. 산림청이 국민 3천여 명의 추천을 받아 국내 아름다운 도시숲 50곳을 선정했습니다. 먼저 기후변화 대응형에는 도시의 열섬 현상을 완화한 울산 바람길 다림숲 등 8곳이, 경제효과 증진형은 철길로 단절됐던 도심을 연결한 포항 철길숲 등 5곳이 선정됐습니다. 또 경관 개선형은 왕 벚나무가 동산 전체를 뒤덮는 대전 태미공원 도시숲 등 12곳, 주민 건강 증진형은 인천 만수산 무장의 도시숲 등 12곳이 이름을 올렸는데요. 주민 참여형에도 시민들이 직접 나무 심기에 참여한 청주 원흥이 생태공원 도시숲 등 13곳이 선정됐습니다. 도시숲은 여름철 한낮 평균 기온이 도심보다 3에서 7도 정도 낮은데요. 시원한 도시숲에서 잠시나마 무더위를 잊어보시면 어떨까요? 지금까지 보도자료 브리핑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K웨더 라이프스타일 예보 신지수입니다. 금요일인 내일 아침에 수도권을 포함한 중부 곳곳에 비가 오다가 낮까지 그치겠습니다. 그 밖에 내륙은 내일 오후 한때 소나기가 오겠고요. 예상 강수량은 대부분 지역에 5에서 30mm, 경기 북부는 최대 50mm 넘게 내리겠습니다. 곳곳으로 비와 소나기가 오지만 짧게 내렸다 그치는 만큼 무더위가 쉽게 가시진 않겠습니다. 당분간 전국 대부분 지역에서 최고 체감온도가 35도 안팎으로 무더우니까요. 장시간 야외 활동을 자제하시고 충분한 휴식과 수분 섭취해 주시기 바랍니다. 다음은 자세한 지역별 날씨입니다. 중부지방 아침 기온 서울과 세종 26도로 시작해 낮에는 서울 31도, 세종 33도 예상됩니다. 동해안 지방 속초는 아침에도 28도로 덥겠고 한낮엔 속초 33도, 울진 35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남부지방은 광주와 대구가 27도로 시작해 낮에는 광주 34도, 대구 36도로 무덥겠습니다. 내일 해상엔 구름 많은 가운데 물결은 잔잔하겠습니다. 당분간 대기가 불안정해서 내륙을 중심으로 소나기가 오는 날이 많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본격적인 무더위에 정부가 폭염 대피 시설인 무더위 쉼터를 많이 만들었는데 아직 모르는 분들이 많아서 시민들의 이용이 적다고 합니다. 일부 편의점과 은행, 또 통신사 대리점 등이 무더위 쉼터로 지정되니까요. 근처에 어디 있는지 검색해 보시고 필요할 때 활용하시기 바랍니다. KTV 대한뉴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